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목요일 오후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죠. 코스피는 1.4%, 코스닥은 0.6%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바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이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 시점에서 4%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대형주들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소부장 관련주들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 20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장중에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바람에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흐름이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전체적인 업황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환율일 것 같습니다. 역시나 환율이 오늘 또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어제 환율이 1,360원대 흐름을 가져가면서 소폭이나 내림세를 보였는데 오늘 다시금 튀어 올랐습니다. 1,370원대 후반의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환율 부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악해 봐야 될지 그리고 엔화까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이 글로벌적인 환경까지도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시장 속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50분이라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장의 원탑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이제 4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미리미리 참여하셔서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증들 좀 남겨주시면 더 알찬 방송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신 이후에 궁금증들까지도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오르더니 오늘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증시가 좀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매번 이제 라이브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다라는 건 이제 반등 전에 우리가 뭔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리마켓 정도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또 반등할 거니까 우리 좀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지금부터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좀 우리가 플리마켓처럼 좀 값싼 종목, 이 좋은 종목이 값싼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담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사실 분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반도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당연히 업황 같은 경우에 좋아지고 있죠.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좀 좋아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사실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면 이거는 좋아진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업종별로 어떤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 원탑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서 호실적, 엊그제 또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죠.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또 미리미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0% 넘는 수익 확보해 나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명전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또 빠르게 여러분들께 수익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알찬 계좌에 또 빨간불 켜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렸는데 저희가 방송 도중에 드리는 원탑 종목 이외에도 함께하는 방에 계시기만 한다면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거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엔 저희 방송의 단타 종목이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하시고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무료로 공략주처럼 보너스 종목처럼 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 3거래일 만에 무려 8%에서 9% 가까운 수익을 드렸거든요. 이런 종목 나도 궁금하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제장에서도 저희가 또 단타로 종목 드렸는데 이 종목까지도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타 종목은 바뀌지만 이런 종목들 한번 공략하면서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오늘도 4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요. 나도 앞으로 시장 이제는 반등을 해야겠죠. 반등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종목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상세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양지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의 낙폭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죠. 코스피는 1.3%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다 보니까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국내 증시? 자, 일단 뭐 전일 사실 조금 놀랐어요. 네. 미증시에서 이제 우리 테슬라가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맞아요. 어제 급 16%대까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이상하리만큼 왜 급등이 나왔나 싶었거든요.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그 저가형 차량 양산이랑 그만큼 그 사실 택시. 그리고 기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사실 이제 큰 폭으로 좀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네. 큰 폭으로 좀 하락할 거라고 네, 예상했는데 맞아요. 너무 예상치 못한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서 진짜 주가가 지금까지 조정을 크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들 좀 동반되면서 좀 반등했는데 반대로 어제 또 엔비디아가 약세장을 만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뭐 크게 개파락해서 출발해서 계속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박스권을 좀 유지해주는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낙폭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 초반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 조금 상승을 이어갔는데 전반적인 좀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양일간 사실 오늘 반등 못하면 내일 시장도 조금 힘들 것 같긴 그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락장 전부터 뭐 뭔가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이 하락장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뭐 오늘 내일 오늘보다는 아무래도 내일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면은 지금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뭐 대형주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요. SK하이닉스 보니까 그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가 대형주에서 실적 발표가 견조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중소형주들은 같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좀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소비재주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제 눈에는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특히나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재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이는데 음식료 업종도 오늘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금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 공장에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일주일가량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음식료 업종까지도 오늘장에서 좀 수혜 아닌 수혜를 봤거든요.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쪽을 그럼 공략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실적주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 실적주가 음식료 업종이 아닐까. 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저는 테마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았던 이유가 네. 뭐죠? 시장이 가장 안 좋아 근본적인 금리 그렇죠. 때문이잖아요. 금리가 왜 오를까요?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이게 시장이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인플레 때문이죠. 네. 예, 인플레 때문인데 지금 이제 시장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음식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음식값이 지금 뭐 야채값이랑 뭐 다 어떻게 됐죠? 올랐죠. 엄청 올랐죠. 그래서 야채값뿐만이 아니라 뭐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간식들까지도 그리고 뭐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형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어느 정도 분석만 하신다면은 지금은 차트와 관계없이 그 이슈와 재료의 규모를 좀 분석만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장중에 지금 현대차 실적 발표가 됐는데 1분기 매출이 40조 6,500억 원 역대 최고라는 이 발표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장에서 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 이 관련주들의 업황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 사실 실적 발표가 많잖아요.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차 나왔고. 지금 조선업이랑 네. 그 자동차랑 그리고 반도체랑 실적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가나요? 못 가고 있죠. 왜냐면은 이미 시장에는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환율에 대한 뭐 투심도 그 약세를 보일 거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사실 뭐 실적에 따라서
사실 좀 좌지우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힘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수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죠. 수급이 오늘 시장 역시 수급이 좀 부족하다, 좀 수급이 부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메이저 수급이 좀 받쳐줘야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너무 국내 증시에 악재가 많다 보니까 일단 이러한 흐름을 좀 환율도 이어가지 계속해서 못하고 있다. 불안하죠. 환율이 지금 뭐 좀 조정 나오다가도 올라가고 그죠? 그렇죠. 계속 좀 같은 맥락을 번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몰라도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10,000원짜리 주가를 우리가 못 사요. 네. 근데 10,000원이면은 뭐 8,000원이다 쳤을 때 우리 네. 시드가 10,000원인데 한 주밖에 못 사는 게 지금은 4,000원까지 내려와서 두 개를 사고도 2,000원이 남아요. 이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시드 활용을 잘 하시고 비중을 잘 활용하시면은 오히려 반등할 때 크게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이런 전략 같은 부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어제 반짝 상승했더니 오늘장에서 조정이 온 건가요?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의 낙폭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수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은 것 같은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요? 실적주들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발표됐습니다. 너무나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업종을 값싼 가격대에서 사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저희 방송 도중에 드렸던 원탑 종목 아무 종목이나 마구 남발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갈만한 종목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가져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갈놈갈이다. 20%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인데 화장품 관련주 실적 어떤가요? K뷰티라고 해서 굉장히 좋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화장품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함께하는 방에서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보너스 종목처럼 드렸는데 이 종목도 단 3거래일 만에 무려 8%, 세명전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하루 이틀 만에 여러분들께 단발적으로 수익 드렸거든요. 이런 종목들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전략들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시장 너무 어렵죠. 시장 환율도 계속해서 좀 주춤하려고 하면 튀어오르고 이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알짜배기 원탑 종목 챙겨왔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미리미리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코너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또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이 있을 때 단타 공략주로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략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전략까지 드리고 있는데 YIK가 어제장에서 목표가를 또 도달했어요. 네네. 이런 부분은 좀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모니터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보고 있죠. 정말. 장중에 또 도달했잖아요. 네. 일단 오늘 그 YIK가 YC로 사명이 변경이 됐죠. 네. 일단 어제 우리가 장중에 이제 어제도 사실 뭐 시장은 반등했지만 움직여주는 섹터 안에서 움직였고 사실 오후장에서도 그렇게 막 건드려 볼 만한 게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오히려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없었는데 어제 일단 YI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어제 상승 이후에 일부 눌림목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공략을 해서 좀 단기적으로 어제 저희가 뭐 요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그 좀 고가에 팔았다. 심지어 아니죠. 오늘장에서도 YC로 또 사명이 변경되면서 오늘장에서도 현 시점 기준으로 12%가량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거든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12%잖아요. 네. 일단 어제 좀 짧게 봤어요. 시장이 오후장에 어떤 흐름을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몰라서 그렇죠. 일단 어제는 좀 짧게 보고 대략적으로 한 4.5%, 5% 가까운 수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단타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은 이미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언급은 없는 걸로. 네. 근데 이런 종목을 그러면 꾸준히 드린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이 막 뭔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이 좋으면은 제가 막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면 시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아주 저를 갖고 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이 안 좋으면은 네. 우리가 뭐 단기적인 공략주라든지 네. 뭐 단타가 꼭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공략주라든지 뭐 단타를 드릴 수도 있고요. 이게 근데 저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정말 자리가 완벽한 자리가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면은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사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뭐 어떤 모아가는 종목을 모아가는 시기지 짧게 뭔가를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가 꼭 나온다면 이렇게 짧게 보는 종목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같이 공략해보는 시간 뭐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함께 하기만 한다면 수익은 뭐 챙겨 다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챙겨 다 드린다라는 얘기죠. 수익률 보시면요. 지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도중에 드렸던 종목들 시장에서 여전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어땠나요? 어제 장에서 기분 좋게 상승을 했는데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선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좋은 종목을 선점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어제장에서 또 시장이 반짝 상승을 할 때 우리에게 수익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YIK라고 오늘 또 사명이 변경됐죠. YC라고 변경이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단타로 하루 만에 4%에서 5% 가까운 수익 드렸거든요. 이런 종목들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 시장 어떻게 될지 여전히 변수는 많죠. 이런 변수 많은 시장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지 못하는 시장 속에서 한번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보고 싶다. 값싼 가격대에서 매수한 이후에 크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3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방법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그 방법 통해서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오늘 장에서도 단타 종목 그리고 원탑 종목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 또 어제 장에서 저희가 드린 단타 종목 빠르게 수익 실현했다라는 자랑 아닌 자랑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을 한번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뷰티스킨 vs 네오팜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좋을까요? 일단 그 뷰티스킨 지금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던져봤어요. 근데 화장품 섹터가 지금 엄청 막 실적도 잘 나오고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 때문에 이미 일단- 사실 화장품 관련주로 수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네네네. 이 뭐 어떻게 보면 코리아나도 그렇고 VT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다 저희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인데 실리콘트도 있었죠. 실리콘투 네. 자랑 아닌 자랑을 또 해주시는데 일단 뭐 시세의 연속성을 더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바닥에서 사실 이제 뷰티스킨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진짜 뷰티스킨도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명확하죠. 일단 네오팜도 그렇고 뷰티스킨도 그렇고 일단 화장품 업황이 좋다 보니까 그 주가가 최근에 이제 실적 기반에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이게 바닥에서 너무 급등한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조금 조정이 따라올 것 같다. 이제 조정폭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분명히 이제 조정폭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그동안에 변동성이 좀 컸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주가도 사실 빠질 만큼 빠져서 이제 쌍바닥 터치하고 올라오고 있고 바닥을 잘 다진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네오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역대 최대 수출폭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추가적인 수출로 인한 매출이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화장품 업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중국에서 사실 우리 매출이 거대한 매출이 있었다라면 네. 이게 이제 어쨌든 매출이 너무 중국에서 매출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뭐 북미로 진출하고 베트남, 동남아 시장 그리고 신흥국 인도 시장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인도에는 사실 그래요. 뭐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50대 미만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뷰티 시장도 엄청난 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인도 시장에서도 사실 판로를 개척해서 뭐 판매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엄청난 실적 모멘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오히려 지금 뭐 네오팜이라는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오팜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사실 뷰티스킨이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뷰티스킨 27% 가까운 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 올라가는 종목 우리가 잡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락폭 모두 다 맛보실 수 있죠. 반면에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일단 빨간불은 켜내고 있긴 하지만 쌍바닥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에서 북미 쪽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적 또한 좋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오팜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수익률을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미 화장품 관련주로 수익을 많이 드렸습니다. VT도 그렇고 CNC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최근에는 코리아나로 수익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화장품 관련주들 나는 아직은 공략 못 해봤다. 나도 한번 후발주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장에서 드린 네오팜 한번 챙겨가시는 건 어떨지 저는 한번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종목 저희가 일단 네오팜 얘기는 해드렸지만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략까지는 다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돈 일절 받지 않고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제장에서 공략한 YIK 오늘 또 사명이 바뀌었죠. YC 같은 경우에도 단발적으로 4%에서 5%가량의 수익을 또 당일날 챙겨봤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이런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장의 원탑 종목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제 왼편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의 원탑 종목으로 나는 앞으로 시장 속에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명 그리고 전략이라도 꼭 한번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태용 vs BHI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지금 시장은 사실 뭔가 이렇게 테마주도 먹히지 않고 네. 그리고 뭐 기술주도 먹히지 않고 다 아무것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적주들을 좀 보자. 네, 실적이 좀 그동안에 사실 이제 어떠한 업황에 있는 어떠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적자의 기조가 있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오히려 그 재무가 건전했던 기업보다 주가가 더 급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 BHI가 네, 올해 이름이 참 어렵네요. 올해 수주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곧 실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올해 뭐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이 기업에서 사실 이제 목표하고 있는 수주액이 있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주액이 있는데 뭐 원전주답지 않게 너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도 좀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일단 차트를 좀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부터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크게 보였는데 고점 기준 이제 11,750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도 다시 한번 이 바닥 구간이 상단의 단기적인 이런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에서 단기적으로 좀 지지받고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인데 지금 충분한 모멘텀과 그리고 뭐 실적 올해 일단 뭐 228억 정도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큰 실적인 것 같아요. 뭐 중소형 기업들에게서 그리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총평을 드리자면은 이런 종목들은 좀 따라가 볼 만하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지금 조정도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바닥도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뭐 잘 다지고 있다. 바닥도 잘 다지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수급이 좀 더 붙어주면은 당연히 더 크게 올라가겠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수소 그리고 뭐 원전, 뭐 탄소, 뭐 다양하게 지금 재료가 붙고 있는데 뭐 앞으로의 정말 기대가 신사업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태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태움을 혹시 선택 안 하신 이유가 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전 직전 고점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얼마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선택을 안 하신 걸까요? 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사실 그걸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그 지금 원전주들이 네.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죠? 음. 잘 올라가는 종목이 잘 올라가다가도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들어와요.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네. 항상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가 빠지는 사례 보면은 굉장히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한 번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뭐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루마니아라든지 뭐 기대감들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게 기대감이 선반영되다 보면은 조정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BHI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 루마니아에 우리가 뭔가 원전을 수주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남은 이 동유럽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뭐 발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루마니아에서 또 방한을 했잖아요, 대통령. 그쵸? 네, 대통령 방한을 해서 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것들을 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들이나 뭐 이 원전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단기적인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뭐 기술력이라든지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들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급등한 종목보다는 사실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승했는 BHI가 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또 원전 관련주에 대한 코멘트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결에서는 저희가 태움과 BHI 들고 왔는데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BHI를 선택하셨습니다. 태움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종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시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BH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단식 상승을 했다. 이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주액이 장난 아닐 것이다.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주가 또한 이렇게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재료도 다양할 것 같은데 이 종목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원전 관련주 일단 BHI만 보더라도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죠. 최근에 시장에서 테마주들도 먹히지 않고 실적주들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오늘장에서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한번 원전주 여전히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으로 한번 전략 세워가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도중에 드리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정말로 좋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실적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나그룹주이고 뿐만 아니라 엊그제 또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미 선취매하셨죠. 이 종목으로도 20%나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주인데 단 3거래일 만에 8%에서 9%가량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어제장에서 단타 진행했죠. 단타로 YIK 반도체 장비주인데 오늘장에서 YC로 또 사명을 변경했는데 이 종목으로도 당일날 무려 4%에서 5%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도록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 방송 열심히 시청하셔도 이 자리에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2분밖에 남지 않아서이기 때문인데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 시황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오늘장에서 드리는 원탑 종목에 대한 이 전략까지도 공개가 됩니다. 나도 이런 부분 받아보면서 한번 앞으로 시장 속에서 수익 내보고 싶다. 시장 이제 좋아져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눌렸기 때문일 것 같은데 시장 좋아질 때 내 수익도 한번 함께 보고 싶다.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아주 간단하죠.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십니다. 지금 QR 스캔하시고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오늘 장에서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선물 꼭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궁금증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 종목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이 종목 더 끌고 가야 되나 등등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50분 내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참여하신 이후에 고민까지도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나리자 vs 아가방 컴퍼니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앞서서 봤던 종목들의 선택이 사실 오늘 장에서 그렇게 크게 시세가 분출된 종목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가방 컴퍼니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깜짝 놀랐네요. 네, 일단 선택한 이유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 중에 대장주죠. 그렇죠. 네, 대장주인데 최근에 이제 조정폭도 컸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격이 책정이 되죠? 주택 가격이요? 네. 주택 가격 어떻게 책정될까요? 수요와 공급? 공급에 의해서 네. 책정이 되잖아요. 네. 일본이 지금 도쿄 기준으로 그 주택 쪽에서 네. 한 840억 원 가량, 840조인가, 840억 원 가량 날아갔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더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1인 가구가 지금 굉장히 진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도 똑같습니다. 국내도 이제 2020년 전으로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좀 발생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출산 대책이 뭐 각 부처나 정부에서 나오는 게 사실 뭐 뭘 지원하겠다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그 디테일하게 좀 나오기 시작했죠. 뭐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사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나오면서 좀 이제 움직여주지 않을까,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은 저출산 관련주들은 정말 앞으로 10년, 12년, 뭐 10년, 20년을 봐야 되는 네. 장기적인 사이클을 가진 업종인데 이게 지금 분명 국내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 국내에서 바라보는 뭐 선진국들도 그렇고 그렇죠. 주변국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더 화제가 되고 좀 대두가 되고 시장에서 좀 이제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국내에서도 그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0.6대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1인 미만인데 이게 사실 앞으로 엄청난 분명 좋은 일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은 아닌데 이게 사실 엄청난 업종에 대해서는 엄청난 호재성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욱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올해 정말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초반부터. 네. 근데 또 한 번 이제 숨고르기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움직여 줄 것 같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어제 이슈가 나오고 오늘 이슈가 이어져서 나오고 일본뿐만 아니라 뭐 지금 그 인구가 많다는 중국도 저출산이 좀 심화되고 그렇죠. 있고 지금 그렇죠. 인구가 어쨌든 뭐 중국도 과거에는 이제 그 제한을 뒀었는데 지금은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사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그 생산 기반 국가잖아요. 네. 수출 무역하고 수출 이 기반 국가인데 지금 생산 인력이 이렇게 많이 좀 날이 갈수록 부족해진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조금 더 뭐 정부 쪽에서 뭐 정책적인 이슈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좀 더 급등하는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상에서 보셔도요. 아가방 컴퍼니가 정말 대시세를 한번 보여줬어요. 저점부터 이렇게 정말 급등을 했거든요. 한 140, 150% 가까이 올랐는데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온 폭을 보면은 조정폭은 그렇게 깊지가 않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바닥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한 37% 정도, 40% 가까이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조정 구간을 보면은 결국 지지라인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반등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변곡점으로 이어질지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변곡점으로 이어질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부터 좀 추적을 했다가
우리가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러면 변곡점으로 인식하고 조금 그때부터는 관심 종목으로 혹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시청자 참여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질문도 남겨주고 계신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 제 눈에 띄는 종목이 띄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카프님께서 제가 배틀을 내봐도 될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오팜 vs BH 이렇게 두 종목을 내주셨거든요. BHI? BH. BH요? 네, 오늘 했던 거. 오늘 했던 건 BHI인데. BHI인가 봐요, 그러면. 네. 일단 둘 다 실적 기반이고 수익이 왜냐면 둘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지. 또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나와야 되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지금 누구지? 그 우리 카프님께서, 네. 카프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뭐 두 종목 중에 내가 가진 한 5%를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로 보여지는데 5%를 2.5%씩 나눠서 두 개 다 담아보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지금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증시 때문에 주가가 잘 가다가도 확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굳이 두 종목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만 이렇게 툭 담을 바에는 조금 더 비중을 쪼개서 두 개를 담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BHI는 지금 올해 전망이 되게 좋아요. 네.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고 매출적으로 뭐 매출 견인할 수 있는 수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신사업도 지금 순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좋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네오팜은 나쁘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장품주들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업황이 막 좋아지고 있고 우리 그동안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은 리오프닝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선발대로 움직이는데 최근에 사실 리오프닝이라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일부 상승 이후에 상승분 반납.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러한 이슈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봐도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를 담을 것 같으면 두 개 나눠서 담으세요. 모아 가세요 차라리. 그게 더 유리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솔로몬까지 또 비체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우리가 같은 비중이 있다면 좀 나눠서 담아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대결 또한 대장주인 아가방 컴퓨팅을 선택하시면서 이 종목의 차트 흐름 또한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 받아봐보고 싶다. 이런 종목들 전략 사실 혼자 담기에는 어렵잖아요. 담았다가 더 빠지면 어떻게 될지 참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도중에 드리는 원탑 종목들 오늘도 또 잠시 후에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죠. 수익률표 보시면요. 드렸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갈놈 갈이라고 하고 싶어요. 갈놈이기 때문에 역시나 20%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만에 무려 8% 그리고 세명전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하루에서 이틀 만에 여러분들께 8% 넘는 수익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장에서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YIK 우리 반도체 장비주로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사명이 변경됐거든요. YC로 변경됐는데 이 종목 또한 당일날 무려 5%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챙겨다 드렸는데 이런 종목 지금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이제 12분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희 방송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장에서 받아갈 수 있는 원탑 종목 그리고 앞으로 시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아주 쉽습니다.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섹터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괜찮아요. 실적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 섹터가 정말 괜찮습니다. 자, 일본 내에서 지금 K-뷰티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하게도 뭐 콘텐츠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라든지 그리고 뭐 동남아라든지 뭐 지금 실적을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수출폭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도라는 신흥국까지 뭐 굉장히 앞으로는 정말 단기적으로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좋을 일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자, 1분기 화장품류 수출이 역대 최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정부에서 수출이 너무 잘 나가니까 뭐 역대 뭐 최대치를 달성할 만큼 수출이 잘 되니까 정부에서 이 무역 보험도 1조 원대 무역 보험도 들어주겠다 하고 그리고 마케팅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인증 그리고 인력까지 개발 인력까지 지원하겠다. 총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개선되는데 그 업황이 개선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이 전반적인 뭐 단기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종목 대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시장이 지금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화장품 매출에 엄청 큰 파이를 갖고 있었죠. 중국이라는 국가가. 근데 지금 여기서 부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눈을 돌려야 돼요. 신흥국. 자, 인도가 인구 1위 아닙니까? 중국을 제치고. 인도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가장 많은 국가예요. 자,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K 컨텐츠가 사실 너무 흥행하니까 인도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본에서도 기존에 이제 프랑스 제품들이 정말 큰 매출의 폭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국내 수출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K-뷰티 화장품들이 정말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베트남 굉장히 그 외의 뭐 국가들에게도 수출 시장이 정말 국내 수출 시장이 되게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출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결국은 화장품주들도 뭐 조선업종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실적 기반인 것 같고 우리 뭐 공략했던 종목들도 보면은 신제품군들에서 사실 엄청난 뭐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기대감으로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뭐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가형 판매 브랜드 토니모리 그 화장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도 보시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런 바닥 구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바닥을 잘 다진 이후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폭이 컸다. 자, 마찬가지 지금 당연하게도 이제 뭐 일부 조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부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장품 산업이 그만큼 정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코스맥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급적이면 사실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제일 좋아해요. 화장품주들 중에. 왜냐면 최근 모멘텀들도 너무 잘 형성돼 있고. 근데 너무 많이 제가 들고 나오면 또 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제를 하는.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그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주가가. 고가였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고 13만 원대까지 조정이 들어왔어요. 분명 우리가 바닥 라인에서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근데 요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다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우리가 흔히 고점에서 보는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캔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투 죄송해요. 제가 이제 한번 공략했던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상승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좋고요. 거래량 이후에 그리고 추가적인 거래량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짧게 공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일단 이렇게 뭐 3종목 준비했는데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원탑 종목이겠죠. 원탑 종목 만나기 전에 우리 앵커님 한번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 시장 속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화장품주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앞으로 시장 속에서 봐야 될 만한 종목 3가지 종목 드렸는데 종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종목보다는 더 중요한 게 전략이겠죠. 전략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 종목 공략을 하고 싶은데 나도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화장품주에 관련된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이제 5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 저는 사실 테마 교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원탑 종목이겠죠.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 오늘 원탑 종목 굉장히 뭐 당연히 좋은 종목이겠죠. 네. 자, 힌트 들어갑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XR 관련주,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근데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디스플레이는 지금 올해 좀 좋지 않죠. 그래서 네. 좀 뺐어요. 아, 근데 디스플레이 관련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디스플레이가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겠죠. 이런 뭐 재료들이 있다. 자, 성장 동력이 풍부하다. 지금 우리 미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업종과 XR 업종 분명히 있겠죠. 지금 애플이 그 비전 프로를 양산을 그 수량을 좀 줄였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삼성, 퀄컴 뭐 이어서 나오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느냐? 아니죠. 단기적인 모멘텀 굉장히 좋은 모멘텀 있죠. 시스템 반도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풍부하다. 성장 동력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 관계사가 있어요. 이 관계사가 국내에서 상장을 못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폭등하면서 이 기업도 시장에서 같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지분이 많다라는 이 관계사가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사우디의 아람코와 5G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마찬가지 이 기업까지도 동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봐야겠죠. 힌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라나? 모르실 것 같죠, 그죠? 네. 일단 차트부터 보고 올까요? 네, 모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차트 한번 보자면 차트가 이 과거에 한번 정말 크게 급락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까지 막 급락한 사례가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지지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저항 구간대에서 이렇게 저항에 밀렸어요. 근데 저항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지는 안 봐야 되느냐? 아니죠. 자, 지지 구간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지지 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지 지금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이 구간이 결국은 우리가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적절한 그런 적재적소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닥이 나와 있던 종목이에요. 지지 라인이. 그래서 현재 구간이 정말 진입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당연하게도 지금 저항대를 확실하게 지켜줬고 반대로 지지 라인도 확실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자세한 전략은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육성으로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가 아주 다양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시스템 반도체, 메타버스, XR까지 있는데 차트 흐름 봤을 때 지금 진입하기 적기입니다. 여러분 저항대랑 지지대를 딱딱 잘 맞게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 스캔하고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